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겨우 28자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 한 나라의 군주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평범한 백성이라면 기꺼이 내놓았을 육신과 정신마저도. 한글,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선물.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문자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깊은 고뇌와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었음을 아시나요? 그리고 그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이 함께 춤추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군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번민과 야사 속에 기록된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 즉 한글 창제의 진정한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세기 초 조선의 왕궁. 4대 임금 세종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그는 즉위 후 경연을 쉼없이 열고 학문을 탐구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뇌가 있었으니 바로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할 수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한자는 사대부들만의 전유물이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현실에 깊이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을 위한 새로운 문자, 즉 훈민정음의 창제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편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 사대부들은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문자를 바꾼다는 것은 중국을 본받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과 같아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르고 오랑캐의 글자나 다름없다. 는 격렬한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최만리 같은 유학자는 목숨을 걸고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학자들의 반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약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부터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지독한 당뇨병은 그의 눈을 흐리게 하고 다리를 붓게 만들었으며 늘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었지만 동시에 그의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 속에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고뇌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철저한 기밀을 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부 측근 학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중대한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세종대왕 자신만이 그 깊은 외로움과 고뇌를 짊어진 채 고독하게 연구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종의 고독한 작업이 이어지는 와중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 1435년 4월 26일 기묘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영순군이라는 종친의 부인 이 씨가 세종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록에 이 사실이 승명죄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승명죄는 왕의 명령을 어긴 죄를 뜻하는데 왕이 사랑한 여인이 도대체 무슨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야사가 파생됩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지극히 섬세하고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종은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복잡한 운율을 분석하며 새로운 문자의 형태를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발음 실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야사에서는 이때 세종이 자신의 발음 실험을 위해 총명하고 목소리가 맑은 궁녀 한 명을 가까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궁녀는 오직 세종의 옆에서 수없이 많은 발음들을 반복하고 그 소리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창제의 위대한 여정에서 세종에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된 셈이었죠. 왕과 궁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 위대한 목표를 향한 동지애와 함께 미묘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백성을 향한 자신의 집념을 이해해주는 이 궁녀에게서 깊은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궁녀 또한 왕의 외로운 고뇌를 곁에서 함께 나누며 왕에게 헌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궐이라는 지엄한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는 최고 기밀이었고 이를 아는 궁녀는 그 누구도 왕실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의 비밀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파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야사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합니다. 훈민정음 창제가 완성되고 반포될 시점이 다가오자 이 궁녀의 존재는 세종에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궁에 가두는 것도 그렇다고 비밀을 알고 있는 그녀를 놓아주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왕실의 안위를 위해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궁녀가 바로 실록에 등장하는 영순군 부인 이 씨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영순군 부인 이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처벌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승명죄가 이 궁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입막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세종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민간에 떠돌던 야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성군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이 단순히 밝고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글은 수많은 백성을 위한 희망의 빛이었지만 그 빛 뒤에는 세종 자신의 건강, 학자들의 반대, 그리고 어쩌면 한 여인의 슬픈 운명까지도 포함된 희생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병든 몸을 이끌고 훈민정음 창제에 성공했고, 한글은 이후 조선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왕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과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져간 작은 영혼들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글은 백성을 사랑한 왕의 집념과 고통,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희생들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한국사 조선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